거를 메고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흐릿해져가는 학창시절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어땠었는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선암기 후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 시험 망친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C. 안녕하세요, 하니크입니다. 오늘은 늦깎이 한의대생의 생활은 어땠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위해서 학교 다닐 때 들고 왔던 백팩도 들고 왔어. 굉장히 두꺼운 백팩인데 이런 거를 메고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한의대생이 되면 어떤가요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의대 정원이 증가하면서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다시 메디컬계 입시로 뛰어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늦깎이 한의대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한 지 1년이 됐고, 이제 갓 졸업한 학생을 신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신졸에서 이제 헌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흐릿해져가는 학창시절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어땠었는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공부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량이 엄청 많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 과목을 시험을 칠 텐데, 이제 한 과목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때랑 비교하면은 탐구 여러 과목을 합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범위도 방대하고 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게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양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싶었는데 결국에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공부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는 문이과에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요새 문이과 구분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한의대 공부는 문과보다는 이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기의 장점을 살려서 공부를 한다면 한의대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부했던 스타일을 좀 완전히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좀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양이 너무 많고 그냥 쏟아지는 정보들을 외우기 바빴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저는 완벽하게 원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편이었다면, 한의대에 들어와서는 이 양을 따라가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다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 암기 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공부의 양, 공부의 스타일 다 상관없이 일단 암기다. 그렇게 암기만 잘해도 커리큘럼을 아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암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기간에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 비유적으로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잠을 자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은 어떤가요? 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때 생활이 대학교에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이 이제 9시에 시작해서 보통은 6시에 끝납니다. 제가 부산대 한의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부산대 한의전의 경우에는 6년제 과정을 4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과 1학년 이제 입학하자마자가 가장 힘든데요.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있으면서 또 매주 또는 격주로 시험을 쳤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 양이 쌓이겠어요. 근데 6시에 집 가서 저녁 먹으면 8시. 그럼 8시부터 그날 수업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토요일 시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스케줄이 월요일에는 좀 쉬고 화, 수, 목, 금 미친 듯이 공부해서 토요일 날 시험을 치고 토요일 날 녹초가 돼서 잠에 듭니다. 일요일 하루 푹 쉰 다음에 다시 월요일 날 9시에 수업 듣고 6시에 끝나고,
그렇게 초반에 이렇게 힘든 본과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1, 2학년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요 시기를 지나면 조금 숨통이 트여서 나중에 가면은 학교 생활을 잘 즐기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지만 진짜 초반에는 새로운 동기들 같이 대화 나누거나 놀러 갈 시간도 없이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런 일정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급. 이게 정말 재학하면서는 중요한 제도예요. 이게 한의대에는 유급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대학교로 치면 F를 받았을 때 이제 그 학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한 학년 밑으로 내려가는 제도예요. 사실 저는 일반 대학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F를 받는 게 일반 대학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수업을 안 갔거나 시험을 안 쳤거나 아니면 진짜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F가 나오는 건데, 이제 한의대에서는 매 수업을 다 출석하고 매 과제를 다 내도 중간 기말 중에서 하나만 삐끗해도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고사에서 만약 삐끗했다면 기말고사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유급은 면하지만 정말 조금만 실수를 해도 유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재학 중에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혹시 유급될까 하는 걱정이에요. 왜냐면 일단 유급을 하게 되면 이제 한의대는 고등학교 같다고 했잖아요. 선후배 관계가 있고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가 명확한데 이제 1년 밑으로 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같은 학교 옆교실을 이제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되는데 이제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상황적으로도 스트레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졸업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유급하게 되면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 졸업해서 벌지 못하는 1년치의 돈과 이제 유급해서 등록금을 또 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제 막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이 시험 망친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유급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걱정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유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수별로, 학번별로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에서 1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같이 입학을 하면 100명 중에서 90명 또는 95명만 같은 해에 졸업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해에 졸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10명 중에 1명 꼴이니까. 그래서 요 유급이란 제도가 한의대 생활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졸업하니까 좀 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유급은 하지 않을 텐데 왜 뭔가 좀 더 공부를 즐기지 못하고, 그런 게 졸업하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CC. 대부분의 한의대가 이제 지방의 나홀로 대학인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교류할 수 있을 만한 대학도 없고 지역적으로도 조금 떨어진 편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사람 만날 곳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후배 CC, 동기 CC가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업도 9시부터 6시까지 같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할 때도 많고, 또 이제 시험 끝나면 또 놀고 싶으니까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대도 많고, 이런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CC를 하지 않았는데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막연한 후회도 들긴 하네요. 전 약간 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많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항상 피곤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배낭 메고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밖에 없어서 좀 주변을 둘러보고 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졸업하니 듭니다.
동의고감 책을 전체 다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한자를 잘 읽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제가 한자를 잘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셔서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서명 한자 갇힌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